지금 워낙 공실이 많아지고 임차인들 채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임대인들은.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하시면 꼭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그때 당시 연남동에다가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공간이라 하면 이제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짓는 그 건물 안에 이 커뮤니티 공간을 잘 마련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잡았던 게 연남동이고, 그 연남동 근처에 우리 동생 동물병원이라고 이 동물병원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이제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래서 병원이 아파도 병원에 잘 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병원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건물 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좀 근처에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동물병원이 있는지를 먼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에 위치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음 장을 보시면 공동체 공간 안에 이제 이 공동체, 아까 말했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제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환경팀이 따로 있고, 커뮤니티 운영팀, 주민 서비스팀, 지역협업팀, 회계팀, 이렇게 총 5개 운영위원회로 나눴습니다. 제가 공동육아 할 때도 똑같이 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분양이나 이제 임대 주택이 들어가면 좀 이런 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투입하기 시작하면 그 시행사 쪽에서도 사실은 마진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치위원회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좋은 시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내부와 외부를 청소하는 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스스로의 커뮤니티를 시설 관리하는 운영팀, 그리고 주민 서비스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협업할 수 있는 서비스팀, 또는 그 안에 있는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입주자들 안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하는 팀, 그리고 지역 협업팀은 제휴나 공동구매, 그 주변의 지역하고 어떤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팀은 이제 전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집행하고 기획하는 그런 팀으로 이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임대인 쪽에서 인건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이 스스로 이제 조직을 갖추고 스스로 이 건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규약이란 것도 이제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기구를 설정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불만 사항도 있고 뭐 개선할 사항들이 생길 텐데,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좀 조직 안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그 전에 이제 규약을 먼저 정하고 그 규약에 따라서 문제를 논의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주민총회에 참석하고 최소한 하나의 팀에 아까 말했던 4개 팀 중에 하나의 팀에 소속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 주택에 단순히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같이 운영하는, 아주 주체적으로 임차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기를 바래서 공동체 규약이란 거를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왜 이제 하필이면 고양이였냐고 하면은 이제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가 상당히 이제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생산, 유통, 반려, 사후 이런 어떤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보면, 생산 시장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고양이를 생산한다고 좀 그렇지만 번식장이 708개가 있었고, 유통, 그다음 분양하고 반려 이제 키우고 이제 사후 이제 고양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처리하는 장묘, 이런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이 밸류체인이 상당히 많았고, 이게 되게 미미한 시장이었는데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반려동물 대부분 강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반려동물의 등록 추이도 되게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 다음에 시장 규모도 여기 지금 6조 원이죠. 6조 원, 27년에 6조 원까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그때 당시가 19년이 3조였으니까 2배까지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의 시장이 크고 커질 것이고,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1인 가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려묘를 키우는 국내 인구가 이때 당시만 해도 20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이제 거의 80%라고 한다면 총 반려동물 시장에서 이제 고양이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1인 가구가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흔히 고양이들을 보면 이제 코리안 숏헤어라고 이게 가장 흔하고 그다음 페르시안, 러시안 블루 이런 식으로 많이 키우고 있다는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커지면서 이 반려동물별로 신조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펫팸족, 펫밀리, 뭐 딩펫족, 펫세프 뭐 이런 것들처럼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이런 시장들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세부 대책도 뭐 증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도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뭐 연구도 하고 보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결국에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양이 같은 경우도 안락사도 많이 하고 길거리 고양이들도 많은데 이 사람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시장 규모 추이를 보면 글로벌 반려동물의 산업 관련 M&A 추이도 뭐 거래 건수가 이렇게 175건 그리고 거래 규모도 10억 달러 기준이니까 100억 달러죠. 100억 달러 17년에 1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산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 더 커졌겠죠. 근데 이제 집사들이 제가 가장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사료비가 지금 반려묘 같은 경우에 사료비가 오히려 이제 강아지보다 더 많이 듭니다. 네, 사료비하고 간식비, 질병 예방 치료비, 미용비, 장난감 구매 이런 데서도 상당히 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키우려면 소득이 높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대료를 낼 때 이게 공실이 되거나 연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소득이 높았습니다. 소득이 높았고 그렇게 해야 이걸 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1인 가구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없지만 이제 직업은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를 키우거나 결혼하는 대신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의 육아와 이런 데 돈을 많이 쓰게 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반려동물에 돈을 많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묘 관련 월 평균 마리당 8만 원 가까이 추가로 이제 지출이 나갑니다. 1년으로 치면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로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평균이 그렇고 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45.4%는 지금 뭐 거의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집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이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묘들이 이제 혼자 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집사들이 직장을 나가면 대부분 이제 반려묘나 반려동물들이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 경우에는 특히나 11시간 이상 또는 10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있는 경우가 거의 39%. 그다음에 5시간 이하만 해도 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려묘 양육 가구조차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CCTV도 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서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주자의 고양이를 돌봐줄 수도 있고
그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그 집 안에 있지만 방문만 살짝 나가거나 아니면 그 방도 나가지 않고 다른 입주자가 잠시 들어와서 뭐 먹이를 준다든지 밥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대소변을 치워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사람 입주자들도 서로 시간이 날 때가 있고 또 서로 시간이 바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서로 교차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한테도 좋고 그걸 걱정하는 이제 반려인들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까 규약을 저희가 짰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비도 여기 보시면 병원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묘 같은 경우에 핑크색인데 특히 이제 뭐 정기 검진, 예방 접종 이런 부분이 많고 지금 동물병원에 가기가 고양이들은 그게 쉽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려동물 특히 건강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커뮤니티 내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들, 건강 관련 동물병원 종사자들도 저희가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일부러 입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할 때 면접을 다 봤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면접을 보고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도 약간 역할을 좀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반려동물 관련 건강 관련해서 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직장을 안 나가고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이 공간 안에 좀 오래 머물 수 있는 분들을 따로 좀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입주를 시키니까 이게 서로와 시간이 안 겹칠 수도 있고 겹치게도 만들어서 이 고양이들을 서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입주자들에게는 더 좀 어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묘를 계속 키우는 시간이 오래 가면서 병원비도 증가하지만 좀 어려움들에서 손이 많이 가고 고양이들이 그리고 매너 교육이 어렵고 그 다음에 주변에 소음의 항의가 들어오고 특히 이렇게 여행 가기 힘들다는 게 제일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방치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이제 냄새나 아니면 또 특히 밥 주는 거 그 다음에 배변 훈련 이런 것 때문에 여행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커뮤니티가 없으면 상당히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여행을 가게 되면 지인들한테 맡기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 어찌 보면 주변에 민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되게 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약간 이렇게 맡아주는 거죠. 여행 갈 때는 이 A라는 분이 맡아주고 다음엔 제가 또 맡아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 고양이가 이 불안하긴 하지만 밥을 막 자주 많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화장실이나 배변 훈련 같은 경우도 매일 막 매 시간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루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 있는 커뮤니티 다른 지원자들에게 입주자들에게 이거를 요청하면 서로 도와주는 이런 제도도 이제 그 규약 안에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